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위성 손님을 태우고 오늘 오후 6시 24분에 우주를 향합니다. 지난해 2차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 위성 손님을 싣고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남은 준비 과정들과 변수들, 이번 3차 발사에 관한 궁금증 등을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약 5시간 예상대로라면 5시간 한 6분 뒤면 저희가 약 11개월 만에 감격의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 것인데 예정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시 24분인데 발사 준비를 모두 끝낸 상황이고 누리호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지 짚어봐야 될 텐데 배삼진 기자의 리포트로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만 남은 과정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어제 이제 이 누리호 자체가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오전에 이동을 했고 기립까지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엄빌리칼 타워라고 해서 그 누리호의 옆에 보시면 초록색 긴 타워가 있습니다. 45m 길이인데요. 거기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추진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누리호의 어떤 총 조립이라든지 그리고 기립 그리고 케이블 연결 모든 것들이 현재는 다 완료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오후에 이 고흥 쪽에서 소나기 구름이 좀 지나가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예상대로라면 오후 6시 반쯤에 이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비가 좀 내리면서 설치 작업이 좀 미뤄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후 9시 14분에 3시간 정도 가량 늦어졌죠.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에 어제 오후 9시 30분, 저녁 9시 30분에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기상 상황과 발사 준비 상황 등을 어제 저녁에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후에도 계속해서 점검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연료나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발사 4시간 전부터 조금 후가 될 텐데요. 이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발사체 관리위원회가 실제적인 기상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실제적으로 추진제를 충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발사를 실제 오늘 오후에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언제 발사를 할 것인지 이 시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발사가 된다면 이제 추진제를 발사 4시간 전부터 해서 충전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가동할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단 엔진의 추력이 300톤이 되면, 그래서 1단 엔진이 75톤짜리 이 로켓이 4개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총 300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력이 300톤에 달하게 되면 이때는 지상 고정 장치가 해제가 되면서 누리호가 이륙하게 됩니다. 예.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예정된 시각이 오후 6시 24분 기준 30분 전후로 이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은 시각이에요. 저녁인데 좀 늦게 정해진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누리호 1차 때는 오후 5시에 발사를 했고요. 2차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4시였죠. 1차, 2차는 사실 이 누리호의 자체 성능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5톤의 어떤 금속을 싣고, 그러니까 화물인데요. 위성이 아니라 그냥 1.5톤을 싣고 과연 고도 7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발사체가 그것에 대한 검증이었기 때문에 오전에 충분히 모든 검증 작업을 다 마치고 우리가 편한 시간에 그냥 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든 4시든 5시든 아무 상관없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발사체를 우주로 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3차 발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실용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이 실제적으로 우리랑 송수신할 수 있는 그 고도, 궤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가장 이번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것 중에 메인이 소형 위성 2호인데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사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위성을 싣고 올라가서 이 위성이 실제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소형 위성 2호는 레이더가 이제 24시간 낮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를 관측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게 되겠죠. 그래서 전력을 꾸준하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태양빛을 계속해서 받아서 태양판이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 고도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후 6시 24분에 적도를 향해서 쏘게 되거든요. 적도에서 오후 6시는
황혼 시간입니다. 1년 내내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그 직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1년 내내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적도 상공의 오후 6시가 되는 그 지점에 이 위성을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후 6시 24분이고요. 적도에서는 오후 6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다 위성을 갖다 놓으면 이 위성은 1년 내내 태양빛을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3차 발사는 이 위성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성이 활동을 하기 편한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 궤도까지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1차 발사 때 이제 원래 그 14일 발사하려고 했다가 강풍 불어갖고 15일로 연기됐다가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산화제 레벨 센서가 또 오류 있어서 또 이제 21일로 연기됐던 것인데 일단 날씨가 첫 번째 변수인데 아까 저희가 배삼대 기자 연결할 때 봤더니 어제는 하늘이 좀 파랬는데 오늘은 구름이 좀 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해상 쪽에 이 발사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바다 안개들이 좀 낄 수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바다 쪽에서 수증기들이 좀 많으니까 옅은 구름들이 좀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상청에서 예보한 바로도 고흥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이제 구름이 좀 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구름이 낀다고 해서 이 발사체 누리호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후에 비가 좀 내리면서 이 발사대의 이 누리호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만 비가 내린다고 해서 발사체를 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이 발사체 모든 조립 과정을 마쳤는데 조립 과정을 마칠 때 실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방수 작업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실제적으로 누리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 작업까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누리호를 발사하는 데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2차 발사 때에는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면 강풍이 불면서 초속 12m 안팎의 강풍으로 인해서 발사가 하루 연기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강풍에 대한 변수가 좀 있는데요. 일단 누리호 당일 오늘이죠. 이 지상에서의 강풍은 초속 1에서 4m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바람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해서 계속 상층풍을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세 시간 간격으로 풍선에 기상 관측 장비를 띄우고 이것을 상공으로 날려보내서 계속해서 이 높이마다 이 방향, 이 바람의 방향과 이 세기를 관측을 했는데 풍선으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걸요. 그래서 풍선을 올려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높이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 관측을 했을 때 지금 예보대로라면 이 상층풍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예보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상 변수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 고려돼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통제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통제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누리호는 발사체고 우주로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우주에 떠 있는 물체들, 뭐 주로 이제 유인 우주선 같은 거겠죠. 유인 우주선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한 200km 이상은 떨어지도록 발사가 이제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환경, 그래서 뭐 태양의 흑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주 날씨에 대한 것들도 실제적으로 관측을 하고 예보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늘 누리호를 발사해도 될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이나 또는 우주 환경, 우주 날씨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고 이후에 오늘 오후 2시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변수들을 종합해서 2시에 이제 오늘 발사를 하게 되면 언제 발사하게 될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굉장히 좀 강력한 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지상뿐만이 아니라 바닷길 그리고 하늘길 모두 이제 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육상은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가 어제부터 이제 통제가 되어 있고요. 해상 역시도 사람과 선박이 출입이 불가됩니다. 그래서 경비함을 포함해서 30척의 선박이 해상의 안전 관리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늘길 역시도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안전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김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누리호의 모든 점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날씨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6시 24분 전후 30분 전후로 발사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비행 궤적이라고 하죠. 비행 시퀀스를 좀 살펴볼 텐데 한 19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누리호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상공으로 좀 올라가는 건지 2차 때문에 사실 궤도도 좀 높이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고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포함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우리가 이제 발사를 6시 24분에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 예. 이후에 2분 5초 뒤에 1단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제 2단 엔진이 점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의 고도가 64.5km이고요. 네. 3분 54초 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어링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예. 이 페어링은 3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 보시면 덥게 됩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맨 맞습니다. 위에. 그래서 이 예. 덮개가 이제 분리가 되는 그 고도가 204km이고요. 예. 발사 4분 32초 뒤에는 2단 엔진도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 엔진이 점화가 되는 것이고 당시에 고도가 258km까지 누리호가 예. 올라가게 되고요. 이후에 13분 3초가 되면 첫 위성이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위성 중에서 가장 메인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2호가 550km 고도에서 이제 분리가 되게 되고요. 그렇군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위성들이 20초의 간격을 두고 분리가 됩니다. 예. 7개의 이제 위성인데요. 7개의 위성이 20초 간격씩. 그래서 총 8개의 위성은 20초 간격씩이니까 대략 한 2분 정도 이제 위성이 계속해서 사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위성 분리가 모두 끝나는 시각은 발사 후 15분 23초 뒤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누리호 발사의 총 비행 시간이 15분 58초인데 위성이 모두 사출되는 시간, 그러니까 누리호의 임무가 모두 끝나는 시각은 15분 23초이니까 대략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이 3분 동안은 이 누리호가 이 사출된 위성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세를 계속해서 정비하는, 제어하는 그런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남은 연료가 있다면 이 연료도 모두 이 시간 안에 소진되게 됩니다. 이후에 연료가 모두 다 소진이 되게 되면 이제 누리호는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발사 과정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3차는 지난 2차와 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뭐 아나운서분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고도가 좀 낮아졌죠. 그래서 처음 고도가 이제 일단 2단이 700km였고요. 이번이 이제 3차 발사가 550km입니다. 550km는 말씀드린 대로 이 소형 2호가 이제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 고도까지 올라가는 높이가 이제 550km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고요. 1차, 2차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1.5톤의 이제 화물을 싣고 가득 채우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무게가 1.5톤에 달했는데 이번 3차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들만 싣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성 모사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이 무게가 504kg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때보다는 1톤가량 이 중량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목표 고도도 낮아졌고 목표 고도가 낮아졌으니까 3단 엔진이 점화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됐고요. 이 단분리하는 시간 역시도 짧아지게 됐습니다. 다만 위성을 2차 때는 위성 모사체를 포함해서 큐브 위성까지 해서 4개, 5개를 이제 싣고 올라가게 됐는데 예. 이번에는 총 위성이 8개입니다. 그래서 실용 위성 1개와 큐브 위성 7개, 총 8개가 20초 간격으로 사출이 되니까 많은 위성을 싣고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1차, 2차 때보다는 우리가 총 비행 시간은 오히려 33초 늘어나게 됐고요. 그렇군요. 1차, 2차와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민간 기업이 이번에는 계속해서 공동 참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1차, 2차는 우리가 이제 항우연이 계속해서 뭐 설계부터 해가지고 발사, 운용 전반적으로 다 주체를 했다면 예. 이번 3차 발사 같은 경우는 체계 종합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계속해서 참여를 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위성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누리호 발사의 성공 기준, 목표한 궤도의 모든 위성을 정확히 안착시키는 걸 텐데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제 가시적으로 좀 안 보이게 됐을 때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 성공했다, 아니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과기정통부에서 발사 후 1시간 20분에서 30분 뒤에 이 누리호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발사 후 1시간 30분 뒤에 우리가 이제 발사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누리호의 발사는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올라가서 목표 고도인 550km에서
위성 8개를 모두 이제 사출을 하게 되면 네. 이때 이제 누리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누리호가 2차와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위성을 실제적으로 누리호에서 사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 2차 발사 때는 이 성능 검증 위성이 큐브 위성들을 사출하게 됐는데 이번 3차 때는 누리호가 직접 큐브 위성들을 사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2차 때보다 임무가 더 늘어났고 그만큼 이번에 이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발사의 성공 여부는 발사 후 1시간 20분에서 30분 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리호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위성을 싣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이 위성의 성공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의 성공 여부는 하루 정도, 그러니까 내일까지, 오전까지 계속해서 위성과 지상이 제대로 교신이 되는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 과기정통부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위성의 성공 여부를 따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리호의 성공은 발사 후 오늘 저녁 그래서 1시간 20분에서 30분 뒤에 발표가 되고요. 예. 위성의 성공 여부는 내일 오전 11시에 따로 또 발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느 쪽이든 이제 다 성공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김동혁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발사가 잘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누리호 어떤 의미까지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2차 발사가 이미 성공을 했죠. 1.5톤의 화물을 싣고 올라가서 목표 고도인 770km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위성을 사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1톤의 어떤 이상되는 화물을 싣고 올라가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발사체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은 세계 이제 7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차 때부터 해서 세계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3차 발사는 실제적으로 발사하는 위성을 싣고 가는 그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누리호를 발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을 쌓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3차 발사가 성공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우주 환경이 사실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런 여러 변수들이 많고 우주의 극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사체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도까지 1.5km의 화물을 싣고 올라가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3차 발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4차 발사가 2년 뒤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5차, 6차까지 계속해서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신뢰도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성공이 주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고 또 반대로 이전에 성공을 했었어도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이 발사의 어려운 임무인 건데 그만큼 반복 발사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남은 우주 과학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1992년에 우리별 1호라는 위성을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발사를 하게 그랬었죠. 됐습니다. 예. 당시에 당연히 이제 우리 발사체가 아니었죠.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빌려서 위성을 구석에다 싣고 올라가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가 됐고요. 예. 누리호 이전에 나로호가 있었죠. 나로호가 1, 2차 발사 실패를 했고 3차 발사 때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예. 그 당시 2단 발사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1단 엔진이었고요. 2단 엔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사했습니다. 이후에 이 나로호가 2013년에 3차 발사를 성공하게 됐는데 이후에 8년이 걸렸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가 2021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1단부터 3단까지 로켓 엔진을 모두 개발한 그 누리호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2021년에 3단 엔진에서 약간 이제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또 다음에 2차 발사에서 성공을 하게 됐고 맞아요. 이제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발사체를 더 크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개발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더 큰 엔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1단 엔진이 누리호 3차가 75톤 4개를 묶어서 300톤인데요. 맞아요. 앞으로는 100톤 이상의 엔진 5개를 묶은 훨씬 더 500톤. 큰 엔진. 네, 그래서 1단 엔진만 500톤인 그런 2단 로켓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 2030년에 달 궤도로 위성을 투입하게 되고요. 2031년과 2032년에는 달 쪽으로 이제 달 착륙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훨씬 더 크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발사체를 계속해서 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